시대의 올라운더 석유! 이 석유를 땅속에서 얻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수천 미터 깊이에 있는 석유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고 또 뽑아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GS 칼텍스와 함께 Let's find out! 석유를 쉽게 찾으려면 석유가 어떤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지 알아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석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과거에 살던 생물이 죽은 뒤 거의 곧바로 산소와 차단된 채 땅에 묻혀 긴 세월 열과 압력을 받아 변한 것이 석유라는 설이 유력한데요. 석유 성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기와 확산 현상으로 인해 점차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액체를 쉽게 투과시키지 않는 치밀한 구조의 암석 밑에 다다르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고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석유를 덮어 가둬주는 암석을 덮개암, 그 아래에서 석유를 머금는 암석을 저류암, 덮개암과 저류암을 모두 가진 구조를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성이 높은 석유는 이 트랩 구조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석유를 탐사할 때는 보통 과거에 바다의 해조류나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살다가 죽자마자 퇴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위주로 물색하는데, 지각 변동 때문에 이런 지역은 현재 육지일 수도 해저일 수도 있습니다. 지형이나 암석의 종류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탐사할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는 주로 자동차나 배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파동을 발생시켜 지하로 전달하는 탐사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파동은 밀도가 서로 다른 지층의 경계면에 다다르면 반사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이를 지표면에서 감지하여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지층이 바뀌는 부분이 얼마나 깊이 위치하는지, 경사는 어떤지 등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죠. 이 외에도 땅을 직접 파지 않고 땅속의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하지만, 이렇게 원하는 구조를 찾았다고 해서 그 아래 무조건 석유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석유 매장 가능성을 예측한 뒤 결국은 직접 파보아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10번 파면 한 번 석유를 찾아낼 정도로 확률이 낮았다면, 현대에는 그 확률이 수배 이상 높아졌죠. 이렇게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파보는 것을 탐사 시추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석유의 흔적 발견 여부에 따라 다시 새로운 위치를 물색해야 할 수도 있고, 저류층의 규모와 생산 가능한 양 등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평가 시추를 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생산 비용에 비해 얻는 이익이 충분히 커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생산 시추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단계의 시추정을 각각 탐사정, 평가정, 생산정이라고 부르는데, 생산정의 경우 석유와 가스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추되며 비용 절감을 위해 탐사정이나 평가정을 생산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땅을 파내려갈 때는 물과 점토, 목적에 따른 첨가물 등을 혼합한 이수를 주입하여 열을 식히고 압력을 유지하며 땅을 파면서 생긴 바위의 파편 등 이물질도 제거하는데요. 탐사 시추 과정에서는 시추관 속을 순환하고 빠져나온 이수 속 물질을 분석하여 석유의 흔적이 나타나는지 확인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수만으로 뚫린 땅속의 압력을 지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워낙 구멍이 깊은 만큼 주변 땅이 무너져 내리거나 지층의 여러 성분이 다른 지층으로 흘러들어가 섞일 가능성도 높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종에 금속의 관을 꽂아넣고 시멘트를 이용해 고정하여 포장하는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땅을 판 곳의 위에는 시추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추 리그를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죠. 이렇게 석유 생산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생산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지하의 높은 압력에 의해 알아서 석유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내부의 석유 양이 줄어들면서 이내 생산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펌프로 퍼올릴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물이나 가스를 다시 주입하여 압력을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화학물질로 석유의 분출을 막는 근처의 문제들을 제거하거나 강력한 압력의 물을 분사해 유출 통로를 확장시키기도 하죠. 이런 방법들을 통틀어 증진회수법 EOR 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시추 각도에 따라서도 시추정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표면에 수직으로 파내려가는 수직정, 옆으로 경사진 형태의 경사정,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수평으로 꺾인 수평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직 시추만 가능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시추 방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방향으로 시추가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수평 시추가 가능해지면서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입니다. 석유 성분이 한데 대량으로 고여있는 기존의 석유와 달리 입자 크기가 작은 모래나 진흙이 오랜 세월 뭉쳐져 만들어진 퇴적암인 셰일의 미세한 틈새에 넓게 퍼진 상태로 갇혀있는 석유 성분을 말하는데요. 일반 석유보다 추출하기도 더 어려울 뿐더러 더 깊은 곳에 묻혀있는 경우가
수가 많아 1800년대에 발견되었는데도 기술의 한계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죠. 수평 시추가 가능해진 이후에는 오일을 포함한 셰일층을 따라 파이프를 수평으로 박은 후 모래와 화학약품이 섞인 많은 양의 물을 강한 압력으로 분사하여 파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주장되던 석유 고갈론을 물밑으로 가라앉혔고 세계 석유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국제 경제 및 정세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이렇게 땅속의 석유를 어떻게 찾아내고 뽑아내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석유가 거의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석유 수출국 반열에 오르는데 이바지한 GS 칼텍스. 이를 가능하게 해준 기술에는 세계적인 정유 기술뿐 아니라 지상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하여 지상유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고도화 기술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탄화수소가 주성분인 석유는 탄화수소 외에 끼어든 이물질의 양과 연결된 탄소 체인의 수에 따라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면 탄소 체인 간의 연결이 지나치게 많고 밀도가 높은 성분의 탄소 체인 결합을 깨서 더 가치가 높은 성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품질 높은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나 가치가 비교적 낮은 석유 성분을 활용하여 다시 더 큰 가치를 지닌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죠. 이렇게 GS 칼텍스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자원까지 절약하고 있답니다. 이번 편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압류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